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89년도에 준공이 된 아주 오래된 투베이 구조의 26평 복도식 구축 아파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간은 인테리어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7년 전에 지어진 집 상태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공간인데요. 이번 인테리어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진행했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37년 동안 이 공간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현관에서 굉장히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셨는데요. 기존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우측에 신발장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장이 거대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 좁은 현관이 더 좁아 보일 수밖에 없고 신발의 수납도 여유롭게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신발장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쁜 공간으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에 분전반이 위치해 있던 이 위치에는 분전반을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현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간단한 상부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미드웨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있는 이렇게 오픈 공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드통과 도배지를 더해서 따뜻한 현관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하단에는 저희가 간단한 신발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 거울을 설치해서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신발장이 이렇게 하부장 하나밖에 없으면 신발의 수납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현관의 레이아웃을 대대적으로 좀 변화를 주면서 현관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았습니다. 이 현관 뒤쪽에는 주방에서 사용 가능한 주방 발코니 공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발코니 공간을 현관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문처럼 생긴 이 도어를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이 공간이 바로 주방 발코니였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신발장은 저희가 이 한쪽에 신발장을 새롭게 더 구성을 하면서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더 만들었고, 기존에는 현관 팬트리라는 공간 자체가 없었던 이런 개념을 이 구축 아파트에 새롭게 만들면서 여러 짐들을 이 현관 팬트리에서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좀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냉기들을 막아줄 수 있는 중문의 설치가 필요했는데요. 중문은 따뜻한 우드 포인트와 모루 유리가 들어가 있는 중문으로 현관을 훨씬 더 화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은 180도가 개방이 다 가능한 중문인데요.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올 때도 밀면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집에서 현관으로 나갈 때도 밀면서 나갈 수 있어서 동선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으로 설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주방 공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20평대 투베이 구조 복도식 아파트의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은 주방 공간이 자꾸 거실 쪽으로 침범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방 발코니 공간을 현관 쪽으로 편입을 하면서 주방 발코니로 나가던 이 출입문을 벽으로 막고 뒤쪽으로 냉장고와 키 큰 장들, 이런 부피가 큰 제품들을 이 배면부 쪽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주방 공간이 레이아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냉장고를 한 대만 사용하다 보니까 키친핏보다는 프리스탠딩 냉장고를 사용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셨는데요. 프리스탠딩 냉장고를 설치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벽 쪽으로 붙였을 때는 이 냉장고의 문의 개폐가 전부 다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문을 열었을 때 이 냉장고보다 튀어나가는 이 도어의 두께 때문에 냉장고를 최대한 가운데 쪽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냉장고의 위치도 가운데 쪽으로 저희가 배치하면서 수납 공간이 여유로운 프리스탠딩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옆쪽에는 저희가 이렇게 키 큰 장을 하나 설치했는데, 단순히 도어로 막아놓는 키 큰 장의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좀 현관에서 이런 느꼈던 아기자기함들을 좀 키 큰 장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는 밥솥을 보관하고 이 상단에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쁜 컵이나 이런 소품들을 좀 배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7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난방 배관을 전부 다 교체를 했는데요. 난방 배관을 교체를 하면 분배기의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 시공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형태의 하부장을 구성을 하면서 대면형 형태의 싱크볼 위치를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기역자의 넓은 작업 공간도 확보할 수 있었고 여유로운 인덕션 공간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저희가 상부장으로 쭉 배치를 하면서 수납 공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한 이 상판을 이 벽면까지 연장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는 타일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감재로 쭉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훨씬 더 공간이 담백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도 좀 신경을 쓴 게 이렇게 거실 쪽에서 나오는 이 벽면과 이 인조 대리석 면과 1대1로 저희가 맞춰서 시공을 하면서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나눠주는 저희가 이렇게 작은 파티션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파티션은 이 싱크볼에서 사용하는 물들이 바깥쪽으로 튀지 않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런 다이닝 공간과 주방 공간을 구분해주는 자연스러운 오브제의 역할로서도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는 저희가 이런 식탁 공간을 만들어서 고객님께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정말 37년 된 아파트라고 믿겨지시나요? 공간이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명의 설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소파 뒤쪽을 보게 되면 벽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간접 조명을 만들고 이 벽면은 라운드로 표현을 해서 좀 더 부드러운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단내림을 하는 부분에도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은은하게 조명이 퍼질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천정 부분을 보게 되면 천정이 되게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다운라이트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서 도배지의 질감들이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천정에 설치된 도배지는 디아망의 포티스 스웨이드 크림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질감이 굉장히 이쁜 도배지라서 천정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파 뒤쪽에는 라인 조명을 설치해서 부족한 조도를 채워줄 수 있었고 TV가 설치된 벽면에도 이런 하단 쪽에 간접 조명을 배치해서 좀 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TV가 설치되는 이 옆쪽에는 우드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오픈장을 설치했는데요. 이 오픈장에도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은은하게 집 전체를 좀 감싸는 조명의 설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은 안방 발코니로 나가는 원래 도어가 있는 위치인데 저희가 이렇게 가구 폴딩 도어로 시공을 하면서 거실에서 봤을 때 이런 도어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깔끔한 형태로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재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한솔에서 나오는 스퀘어 800짜리 마루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 많은 타일형 형태의 마루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 한솔 스퀘어 800은 굉장히 좀 유니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즈 자체도 800에 800 사이즈의 굉장히 대형 사이즈이기도 하고 색감이 굉장히 단정하고 차분한 색감이기 때문에 집 전체가 좀 더 안정되고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을 차분하고 단정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공용부에는 저희가 파츠에서 나온 스위치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스위치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도배지와 비슷한 이런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게 큰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도배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구글 네스트와 같이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하고 보니까 구글 네스트 사이즈와 이 스위치의 사이즈가 거의 흡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 제품이 잘 어울리는데요. 구글 네스트 설치하시는 분들은 파츠 제품의 스위치 꼭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은 안방 발코니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창고처럼만 사용되던 이 난방 발코니 공간을 세탁 공간으로 완전히 다르게 바꿔보았습니다. 기존의 세탁 공간은 주방 발코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빨래를 말리려면 매번 안방 발코니로 가지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탁실을 바꿈으로써 이런 아쉬운 동선적인 부분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우수관밖에 없는데 이거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배관 공사를 새롭게 하면서 오수관을 이 안방 발코니 공간으로 새롭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런 설비 배관에 대한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용부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들은 반침 공간이라는 것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기존에는 창고로 사용하던 이런 반침 공간이었지만 조금 다른 용도로 바꿔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하잖아요. 침실과 분리된 뭔가 좀 아늑한 나만의 서재 같은 공간. 그래서 이런 서재 공간과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으로 같이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화장실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는 화장대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하부에는 수납장을
구성하고 이렇게 이쁜 거울을 설치해서 공간을 좀 더 알차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공간에는 정말 간단한 서재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리고 상부에는 이런 오픈장을 통해서 물건을 수납을 하고 내 취향에 맞게끔 꾸밀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완전히 바꿔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되거나 좀 버려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구축 아파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반침 공간을 특별한 서재 공간으로 만든 이 공간 건너편에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바로 안방 도어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안방 도어는 저희가 스텝 도어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이어지는 이 벽면이 중간에 스텝 도어를 한번 끊어주면서 우드의 포인트로 조금 더 특별함을 담아 보았는데요. 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안방 공간이 나옵니다. 안방 한쪽에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구성해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했고, 이렇게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 안방에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도배지인데요. 이 도배지 같은 경우에는 KCC 신한벽지에서 나온 파사드라는 제품입니다. 많은 도배지들이 있지만 정말 저는 이 패턴이 좀 유니크하고 색감이 굉장히 이쁘다라는 게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안방에서는 세로결의 패턴이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면도 세로결이 느껴지고 이 천정도 세로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한 안방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일반적이고 흔한 도배지보다 뭔가 이런 좀 유니크하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더 주고 싶은 분들은 KCC 신한벽지 파사드 제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은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공용욕실은 저희가 집안 곳곳에서 느껴졌던 이런 분위기와 무드들을 최대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용한 타일은 베이지 톤의 좀 따뜻한 느낌의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욕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욕조 옆에 뭐 조적 파티션을 설치해서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조적 파티션을 설치하면 이 욕조 공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 파티션을 설치했는데, 많은 분들이 유리 파티션 설치하면 좀 물때 관리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투명 유리 대신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유리를 선택하면서 관리에 훨씬 더 좀 유리하게끔 디자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파티션에 들어가는 이 프레임들은 전부 다 매립을 시키면서 좀 깔끔한 형태의 유리 파티션으로 디자인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욕조 공간 위쪽에는 간접 조명을 배치해서 이 유리 파티션을 통해서 보이는 이런 간접 조명의 형태들까지 좀 더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단순히 이쁘게만 꾸민 공간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실제로 37년 동안 거주하면서 느끼셨던 이런 불편한 동선이라든지 구조들을 하나하나 재정립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뭐 기본적인 설비라든지 단열, 방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불편했던 동선과 구조들을 재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 이번 영상을 참고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